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곳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쌍용건설이 정규직의 30%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정규직의 30%를 감원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저가 선물 세트를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은 특수효과가 모두 실종됐다는 평가입니다. 주택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상가는 오히려 텅텅 비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버리 힐즈로 불리는 서판교가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이서연 부사장의 남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계에선 김 사장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앞으로는 퇴출되게 됩니다. 박원숙 시장식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문의가 많이 늘었지만 실거래는 잠잠합니다. 9월 10일 부동산 대책 일주일 후 취득세를 감면받으려고 잔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서울경제 일면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쌍용건설이 결국에는 정규직의 30%를 감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정규직의 30%를 감원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용건설은 유동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 논란이 불거졌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쌍용건설의 임원은 50% 정도 감원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31일 만기가 돌아왔던 쌍용건설의 B2B 전자어음 52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서 유동성 문제에 지금까지 시달려 왔습니다. 쌍용건설의 이번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1,200명의 정규직인 30%, 약 360명이 조만간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저가형 추석 선물 세트가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은 추석 특수 효과가 모두 실종돼서 손님을 구경조차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명함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은 추석 대목이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손님들이 없고 분위기가 싸늘하다고 합니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따르면은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그러니까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백화점의 예약 판매 실적은 모두 두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세 자릿수로 대폭 늘어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판매량이 무려 90%가 증가해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현대백화점도 61%, 롯데백화점도 10% 늘었지만 반대로 재래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주택지는 와글와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오히려 상가 지역에는 분양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베버리 힐즈로 불리고 있는 서판교가 이렇게 주택시장과 상가 분양이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고급 단독주택은 신축이 호황시장을 맡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상가 분양률은 50% 이하로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상가 분양률이 떨어지는 게 임대료가 매우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급이 너무 과잉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개발의 마무리가 접어든 서판교 지역 일대 주택단지와 상가단지의 명암이 너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판교 중심 상권의 경우 1층은 점포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은 2층 이상 같은 경우 상당수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S건설의 서판교에서 분양한 6개 상가는 지난해 8월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히 이건희 회장이 막내 사위를 요즘 들어서 부쩍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 회장의 둘째 딸 이서연 제일기획 부사장의 바로 남편인데요. 최근 재계에서는 김재열 사장의 행보에 부쩍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너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의 김재열 사장이 경영에 참가했고, 이에 따른 대외 활동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어서 후계 구도가 벌써부터 윤곽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열 사장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후기 구도와 맞물려 있는 핵심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 벌써 지난해 인사 때 장녀와 차녀 부부를 각각 사장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승진시켰습니다. 오너 경영 체제를 강화한 이건희 회장이 취임 25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1일 이때쯤부터 봐서 후기 구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내 사회를 점차 부각시키는 그런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앞으로는 성냥갑 같은 일원화된 아파트는 모두 퇴출되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식의 바로 부동산 대책, 재건축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상되는 곳은 서울시의 신반포 1차, 그리고 개포주공 2차, 3차,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 건축 구역을 새롭게 지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스카이라인을 일단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스카이라인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 외관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핵심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아파트를 규제하려고 하는 시각이 나와 있는 반면에,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수익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양분돼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반포동의 신반포 1차, 개포동 개포주공 2, 3단지, 둔촌동의 둔촌주공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집행부와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이와 같은 박원순식 재건축 시행 방침이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미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9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제 잔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매수자는 앞당겨서 주택을 구입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업계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이 같은 대책, 그리고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도 5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는 방침이 9월 10일 날 MB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자, 이 같은 9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주택시장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매수 문의만 조금씩 늘고 있지만은 거래는 여전히 잠잠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먹혀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임기 말에 들어서 아직까지 정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